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AI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AI가 대체 뭐길래 AI 없으면 일을 못하냐. 오히려 AI 없으면 이제는 일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AI에 주목을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는 AI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에서 끊임없이 AI라는 단어를 접합니다. 뉴스에서 AI 스타트업 수천억 투자 유치 뭐 이런 기사도 실리고요. 유튜브에는 AI가 만든 노래 탑 10 이런 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 세대조차도 카톡 답장도 AI가 대신 해준다더라라고 하면서 AI는 더 이상 특정 전문가 집단만의 단어가 아니죠. 이 광풍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와, 이제 나도 AI로 그림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하네? 신세계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받는다고 하면서 내 일자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즉, AI는 설렘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처음 대중화되던 시기를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는 이메일이라는 걸로 이메일이 이제 막 발전했을 때죠. 그걸로 1분 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와 소통을 했을 때 와, 정말 신세계다 흥분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게 과연 오래 갈까? 결국 뭐 좀 발전하다 말겠지. 장난감 아니야? 라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죠. 숨 쉬듯이 그냥 인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에. AI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없으면 불편한 기본 기술, 핸드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AI가 뭘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AI가 세상의 판을 어떻게 바꾸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AI가 대체 무엇이고 앞으로 AI 전망과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갖춰야 할 태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AI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똑똑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처럼 생각을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단순하게만 말을 하면 뭐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맞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연구자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동시에 겸손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AI의 본질은 바로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모방, 이게 키포인트죠. 여기서 지능이란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 일부를 뜻합니다. 정보를 기억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즉 AI는 사람이 하던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흉내내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모방하는 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흉내. 정말 AI가 생각하고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답을 내냐라는 건데 일단 AI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는 좁은 의미로 AI가 좀 있고요. 조금 넓은 의미의 확장성 AI라고 해서 이제 AGI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대부분의 AI는 좁은 의미의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난 좁은 의미의 AI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얼굴 인식, 유튜브,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 아니면 은행의 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같은 게 있죠. 챗GPT 같은 언어 모델도 좁은 의미의 다 AI입니다. 한 가지 목적에는 인간보다 훨씬 잘하지만 그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외의 일은 전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체스를 두는 AI는 장기를 전혀 못하는 거고 자율주행을 시킨 AI는 감성적인 시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챗GPT 같은 경우도 내가 입력하는 거 외에 한 가지 외에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거나 뭐 무엇인가를 짜낼 수는 잘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아직은 있는 기술이다. 반면에 이 넓은 의미의 AI, AGI는 뭐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AGI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AI가 이 바로 AGI라는 겁니다. 뭐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AI 보셨죠? 그게 바로 AGI입니다. 사람과 대화도 하고 운전도 하고 과학 연구도 하는 AI들이 모두 AGI들의 표본인 겁니다. 이 AGI는 말 그대로 사람 수준의 종합적 지능을 가진 기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직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속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죠. 여전히 특정 영역에 최적화된 협소한 지능에 머물러 있는 AI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자비스 같은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AI와 AGI 혼동 때문에 AI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흔히 AI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의 AI는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AI는 단지 수많은 데이터, 뭐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발견하고 나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예측해주는 시스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I를 인간의 뇌와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오해고요. AI는 뇌처럼 보일 뿐입니다. 본질은 수학적 확률 계산 기계라는 거죠. 정리하면 AI는 인간처럼 자유롭게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지능의 특정 부분을 모방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AI가 데이터를 합숙하는 건 사람처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속에 반복되는 규칙을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사과는 빨갛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 주스라는 데이터를 본다면 이 사과라는 단어가 음식 색깔과 자주 연결된다는 패턴을 통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즉 AI는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 벡터, 그러니까 좌표로 바꿔버리고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 거리가 가깝거나 멀다고 하는 이런 관계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AI 기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익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을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확률적 관계,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에 따라 패턴을 익힌다라는 겁니다. AI는 A라는 단어 뒤에 B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뭐 수많은 문장을 합습하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귀엽다, 그리고 먹는다, 그리고 키운다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단어가 자주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패턴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이어버리면 고양이는 귀엽다가 되는 거고요.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것을 AI가 패턴적으로 반복 학습해서 예측해서 이 답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대화하는 것 같고 마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익힌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계통 역할을 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패턴을 익힌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단순히 단어쌍으로 나오는 이런 확률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 전체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GPT 같은 모델은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쓰는데 여기서는 문장 속의 모든 단어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은행에 갔다. 나는 은행에 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은행은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가에 있는 은행에 갔다라고 하면 이 은행이 뱅크를 말할 수도 있고 트리, 나무를 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확률이 고려되는 거죠. 즉 AI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 패턴까지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사람처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도 그저 단어 문맥의 패턴만을 학습한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벡터 공간의 스페이스를 표현한 거, 패턴을 학습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단어와 문장은 모두 고차원 좌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는 좌표상에서 서로 가깝죠. 같은 동물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와는 반대로 비행기, 자동차는 좌표상에 가깝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리가 먼 거죠. 그럼 이를 고차원적인 좌표로 표현해서 값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AI는 의미를 숫자 공간에다가 배치해버리고 요 유사성을 파악해서 패턴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벡터, 즉 좌표 공간으로 패턴을 학습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 같은 동물 패턴을 익혀버리고, 하지만 예를 든 겁니다. 숫자가 고양이가 1이고 강아지가 2였으면 3에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햄스터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는 3번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익혀놓고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익히면서 활용하면서 계산을 할 뿐, 예측해서 결과를 낼 뿐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패턴을 발견한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다는 건 첫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숫자로 바꾼 뒤에 자주 같이 등장하거나 비슷한 맥락에 있는 요소들을 가깝게 묶고, 자동차는 비행기랑 고양이는 강아지랑 가깝게 맥락에 있는 요소들을 묶고, 그 다음에 확률적 관계를 계산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가장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AI는 데이터를 사진처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확률적 규칙과 의미적 거리를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것이 바로 AI가 학습하고 익혀서 결과를 도출하는 패턴의 발견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AI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바로 강점과 한계점, 잘하는 것과 못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AI가 잘하는 것, 즉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패턴 인식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AI는 수천만 장의 사진을 보고 고양이의 귀 모양, 눈 크기, 털의 질감 같은 특징을 찾아내죠, 자동으로. 사람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때 귀가 뾰족하다, 꼬리가 길다처럼 몇 가지 기준만 쓰지만 AI는 수십만 개의 특징을 동시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의료 영상 판독에서 작은 종양이나 미세한 이상도 잘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일부 의료계에서는 시범 단계로서도 이 AI를 의료 판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 능력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확률적으로 맞추는 데 강하죠. 예를 들어 날씨 예보 같은 경우 과거 30년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이 습도, 기압, 바람의 패턴을 보고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해 버립니다. 금융권에서는 주식시장의 단기 가격 변동이나 카드사의 이상거래 감지에 활용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자동화 반복 작업 처리에 아주 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기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AI는 지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센터의 챗봇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질문, 예를 들면 영업시간이 몇 시예요? 같은 이런 하루에 1만 번을 질문을 해도 계속 피곤해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있는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4시간도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공장 생산 라인에서 품질 검수, 불량품 찾는 거 AI가 훨씬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힘들어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이 점점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요즘 시대에서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AI가 못하는 영역도 있을 텐데요.
그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아마 좀 철학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창의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습한 데이터의 조합과 예측일 뿐이죠. 예를 들면 AI가 고우 스타일의 달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죠. 고우가 살아있었다면 생각지도 못할 완전히 새로운 화풍은 못 만든다라는 거죠. 진짜 창의성은 데이터에 없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인데 현재 AI는 이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맥락과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사람끼리 서로 대화할 때는 우리가 대화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의 맥락과 뉘앙스를 잘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오늘 진짜 덥네라고 말을 했을 때 친구는 맞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팥빙수 먹으러 갈까? 더운데?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AI는 단순히 네 덥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팥빙수도 무슨 팥빙수 먹을래가 아니라 그냥 여기 가까운데 팥빙수 먹으러 가시죠. 이 정도의 확률의 대답뿐이 못한다라는 겁니다. AI는 아직 상황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기분은 무시한 채 학습된 데이터 패턴으로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윤리적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AI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의료 AI가 암 환자에게 수술과 약물 치료 중 어떤 걸 권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환자의 삶의 질과 가치관,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는 환자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는데 이런 건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이런 암 환자에게는 수술과 약물 치료 중 어떤 걸 권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의료적 치료에만 답을 두고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일 뿐이다. 따라서 AI는 도구일 뿐 윤리적 최종 결정자는 인간일 수밖에 없고 절대 기계가 대처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윤리적 최종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AI는 현재 슈퍼 계산기일 뿐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기에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로봇화하지는 말고요. 그럼 이런 AI가 발전하게 되면 이미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의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그 직업 구조에 좀 변화가 올 텐데요. 단순 반복 업무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겠죠.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니까요. 서류 검토, 데이터 정리, 단순 상담 같은 일은 이미 AI가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처리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입이 하던 판례 검색, 회계사무소에서 초급 직원이 하던 장부 기입 같은 일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반대로 더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상담, 전혀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일, 예술적 창작과 같이 감성,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은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겁니다. 따라서 미래 직업은 사라지는 직업보다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재편된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업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을 뿐 내 직업을 뺏긴다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 개인 맞춤화 사회가 도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넷플릭스가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고 네이버가 내 검색 기록에 맞는 뉴스를 띄워줍니다. 앞으로는 이 맞춤화가 교육, 의료, 금융까지 확장될 거라는 거죠.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해서 너는 수학에서 확률 파트가 약하니까 오늘은 이 확률에 관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고 제안도 해줄 겁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내 유전자 정보와 생활 습관을 종합해서 또는 앞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으니 식단을 뭐뭐뭐뭐 음식을 추천해주면서 이렇게 바꿔라라고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개인의 소비 패턴과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자산 관리도 해주고 서비스 제공도 해주고 심지어 주식 투자 시 종목도 추천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발적으로요. 결국 세상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서 초개인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윤리와 법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규제들이 확장될 겁니다. 확장. AI가 사회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규제와 윤리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AI가 학습해도 되는가?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초지능 AI가 나오면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등의 복잡한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보다 AI 윤리, 법률, 그리고 철학적 감각이 중요한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AI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직업, 개인화, 사회문화, 윤리, 생활,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I가 대체할까라는 두려움 말고 AI와 함께 빠르게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발전적인 대답을 찾는 게 내 발전이나 사회 발전으로도 더 득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앞서 말한 AI라는 것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라 도구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현명하게.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마차를 끄는 마부의 일은 줄었어요. 하지만 자동차 정비공, 운전사, 디자이너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AI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이다라는 거죠.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안이나 저항이 아니라 호기심과 열린 태도라는 거죠. AI는 결국 나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능력을 확장해주는 동반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업무에서 또는 공부에서 혹은 취미 활동에서 AI를 한 번 더 활용해 본다면 아마도 지금의 선택이 좀 더 나은 기억으로 나중에는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I는 단순한 현대사회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언어이자 동반자이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 사회가 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